안녕하세요. 인사잡설 미해군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요.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말정산 시 꼭 알아야 되는 부담공제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. 부담공제가 뭐냐면요. 뭐 인척공제, 그리고 교육비, 그리고 뭐 월세액, 뭐 이러한 다양한 공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경우, 이런 경우들인데요. 첫 번째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. 이 소득금액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들이 100만 원을 넘기면 안 돼요. 근데 이걸 잘 확인 못 하셔가지고 아니 난 괜찮아, 난 100만 원 없었어,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러다가는 진짜 부담공제로 올라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공제액들 다시 재정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 부분을 체크해 놓은 게, 실제로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부양가족을 올렸다가 부담공제로 확인돼가지고 추가 납부한 경우가 발생이 돼요. 종종. 아시겠죠? 이거는 또 추가되는 부분들인데, 부양가족 중에서 또 중복으로 공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부분이죠.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저희 형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제를 받았어요. 그러면 제가 받을 수가 없겠죠. 근데 우리 형이 안 했겠지? 나는 우리 아빠 엄마랑 올려야겠다 싶어서 저까지 올리는 경우,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중복공제잖아요. 이렇게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, 교육비, 의료비, 이런 부분들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첫째 아들은 내가 공제받을게, 둘째 아들은 당신이 공제받아,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이렇게 부담공제로 올라가지 않겠죠.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. 이혼한 배우자 공제인데요. 이 연말정산은 과세기간까지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8월 31일 날 이혼을 했다. 그래서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내 배우자가 쓴 거 내가 공제 받을게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러면 안 된다.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같이 살고 있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. 알겠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세 공제가 있는데, 이것도 정말 재밌어요. 어떤 분은 내가 1주택자예요. 하지만 이 1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내줬어요. 그리고 저는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월세 공제를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정말 기준을 잘 보셔야 되는 게,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고 무주택 세대주만이 월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나는 1주택자다. 근데 1주택인데 전세 내줬다고 해서 나의 1주택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월세 등록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번 연말정산 때는 이 부분 꼭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부담공제로 올라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또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럼 여러분 또 퇴근하십시오. 질퇴.